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연락을 주셨는데, 내가 죽기 전에 꼭 이 사실은 세상에 밝히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직접 찾아뵙고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이게 평범한 분은 아니셨어요. 이게 납북 어부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탈북하신 분인데요. 이재근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이재근 선생님? 여기 앞에 계신 분인데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 기사도 났습니다. 이 앞에 기사 보시면은 이게 2000년도예요. 2000년도. 2000년도에 그러니까 탈북하신 거예요. 납북은 1970년대 당하셨다가 어부로 일하시다가 바다에서 해상에서 납북되신 거예요. 납북되셨는데 2000년도에 또 탈북을 하셨습니다. 탈북을 하셨는데 이분이 북한에 계실 때 간첩으로 파견이 돼서라도 내가 그 고향에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노동당 정치학교에서 간첩 교육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북한에 계실 때. 근데 이게 난파는 안 되셨대요. 그 여기서 또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이게 그 간첩으로 일하지는 못하시고 또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탈북하시게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듯이 기사에서도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그리고 이분이 책도 쓰셨어요. 엽기공화국 30년 체험이라고 해서 이게 책 쓰신 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30년 동안 납북당해서 어부로 납북당했다가 북한에서 경험하신 일들을 탈북하신 다음에 쓰셨는데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북한에 사셨던 겁니다. 예,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분이 내가 죽기 전에 이 이야기는 꼭 밝히고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하셨어요. 어떤 얘기였냐? 자기가 당신께서 그 노동당 정치학교에 있을 때 김일성이 현장 지도를 왔다. 그런데 그 학생들, 간첩 교육받는 학생들이죠. 학생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똑똑한 친구들, 남학생, 여학생 150명 정도씩 해서 한 300명 정도를 어린 친구들, 아주 어린 친구들 잘 교육시켜서 남한 가정에 입양을 시킬 거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성장한 한 30년쯤이 지나면은 30년 이후에는 남한 사회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을 거다. 이게 내 전략이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라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도 이미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면 책 쓰실 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책을 쓸 당시에 익명의 전화를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책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협박을 했고 그리고 김일성 장군님의 교시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김일성이 직접 한 말 이런 교시에 관한 내용을 하나라도 누설하면 내가 너도 그렇고 너네 가족들 다 썰어버리겠다 이런 익명의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은 비록 썼지만 그리고 책 쓸 때 북한에서 경험한 일들은 썼지만 김일성의 교시, 그러니까 김일성이 직접 한 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쓸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85 넘으셨거든요. 내 나이가 이제 많고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죽기 전에 이 이야기는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북한에 대부분 있겠지만 간첩으로 파견이 됐을지도 모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들은 얘기니까 내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 라고 하셔서 인터뷰를 1시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이야기를 또 떠올리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생모가 북한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장례를 진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재근 선생님께서는 그 김일성의 교시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거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가 있죠. 한 장 넘겨주시죠. 김일성 장학생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김일성 장학생? 김일성이 똑똑한 친구들 데모나 이런 데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공부시켜라. 남한에서 판검사 되라. 그래서 이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법조계를 장악할 수가 있다. 사법부도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공부시켜라 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서울에 고시원 10군데 만들어서 한 군데에서 평균 6명씩 10곳에서 60명씩 400곳이 합격시켰다. 그래서 80년에서 2010년까지 30년 동안 서울에서만 약 1800명 합격자가 나왔다. 이게 그러니까
원소스를 찾아 들어가면은 김용규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간첩이에요, 간첩. 간첩으로 오셨다가 1970년대에 이렇게 잡히고 전향하신 분인데, 이분이 1999년도에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은 소설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데, 김용규 선생님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재근 선생님의 발언을 비롯해서 탈북자분들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통일되기 전까지는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재근 선생님이라는 분이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다 라고, 내가 죽기 전에 이 이야기는 꼭 세상에 알리고 가야 하겠다 라는 게 절박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말씀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인터뷰 내용이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1시간 정도 되는 내용의 분량을 제가 조만간 저희 툴스 포럼 채널에 올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